8. 동이북제 문화총론 2. 유목문화. 이번 강의에서 동위북제 문화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 유목문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동이북제를 다룬 북제서와 북사에서 중국인이 아닌 비한족 이민족을 선비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문화를 초원문학 또는 선비문화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위북제 시대 유목문화는 선비여, 선비인의 장례 습속인 제형관, 선비인을 비롯한 유목민의 오신, 선비복, 변발, 동복, 수계혼,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정치 참여, 여성의 말타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여. 고한과 고징, 문선제, 무성제, 후주 등 북제 황실 일족과 유세청, 원문요 등 선비인을 비롯한 다수의 비한족, 이민족이 선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비한족 이민족, 즉 선비인으로 통칭되는 사람들이 선비어를 사용했던 예도 발견됩니다. 북이전기 평성 일대에 거주했던 이민족을 뜻했던 대인 유세청은 사이어에 능통하여 당시 최고였고 후주의 명령으로 돌궐어로 열반경을 번역하게 한 후 돌궐가한에 보냈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세청은 선비어와 돌궐어를 포함한 사이어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건, 조정, 장찬, 장화원, 이덕님, 안사고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당수 한인 관료들이 선비어에 능숙하여 벼슬길에 나가거나 중용되었습니다. 이 밖에 고한은 군사들에게 선비어로 명령을 내렸지만 고항이 있으면 화온, 즉 중국어로 말하였습니다. 이는 동이북제 시대 군인들이 선비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했거나 알아들었음을 뜻합니다. 북제 황실 이 선비어를 사용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문선제의 황우리 씨가 한때 가돈왕으로 칭해졌던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가돈은 카간의 아내를 뜻하는 카툰의 음차인데 가돈왕후는 카툰과 황후의 합성어로 사실상 동어 반복입니다. 즉 가하돈, 황후의 뜻입니다. 이는 당시 북제 황실에서 선비어로 황후에 해당하는 카툰이란 단어를 사용했음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제 관명에 보이는 오하진, 대현진정도독과 고직, 고직도독 등 선비어 관명도 북이황실과 북제군에서 선비어를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제형관. 제형관은 시체의 머리 부분이 넓고 다리 부분이 짧은 역사다리꼴 모양의 관을 뜻합니다. 선비의 고유 장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이제형목관의 분포를 추적하여 위서서기에 기록된 탁발부의 이동 경로와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제형목관은 서진 또는 16국 시대의 내몽골 지역과 흥안령, 요사 지역과 북위의 수도 평성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또 효문제에 한화정책이 시행되었다던 북위낙양 시대에도 수도 낙양과 평성, 홍농군, 하동군, 경조군의 북이 황실과 한인 관료의 무덤에서 제형관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한인들의 선비의 장속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위의 영토 중 황하, 중하류 지역을 이어받은 동이와 북제에서도 제형관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동이북제 시대 제형관은 업 일대에서 이건, 조군 1건, 이희종과 유주 1건, 한현탁, 태원 10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이북제의 수도읍과 태원 이외에 조군과 유주 등 하북 지역에서 제형관이 발견된 것은 북이말부터 동이북제 시대까지 선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향의 제형관을 매장하는 장속을 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묘주의 종족으로 나눠보면 선비인 이인, 르예, 후막진이라는 성의 묘주, 서역인 이일인, 화공, 즉 성이 화인 묘주, 한인 이육인, 이희종, 한현탁, 맹홍, 두흥락, 두신, 서현수입니다. 나머지 오인 가운데 하나만양현 관묘지 이호묘, M2, 34호묘, M34, 태완시계화촌 M14, 태완시계화촌 M67의 묘주는 한인으로 추측됩니다. 선비장속인 제형관을 한인들의 대거 수용했다는 점, 최소 6인, 최대 10인, 42.8에서 71.4%의 동이북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한현탁, 맹홍, 두흥락, 조신, 서현수처럼 관리돼 있지만 나머지 사인은 업과 태원에서 각각 2인인데 평민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동이북제 시대의 선비장속인 제형관 이한인 지배층뿐만 아니라
평민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비복. 유목민이 입는 옷의 특징은 좌임과 바지, 짧은 소매, 귀를 덮는 모자, 즉 풍모입니다. 현 문제가 소위 호복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로 북위에 비한족 이민족은 여전히 호복, 즉 선비복을 착용했습니다. 동위국제 시대에도 선비복을 착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북성시대의 신괄2, 몽개필담에서 설명한 중국의 의관 설명입니다. 중국의 의관은 북제 이래에 전부 호복을 썼다. 착수, 비록 단의 장려와 유섭 때는 모두 호복이다. 착수는 치사에 유리하고 단해와 장료는 모두 풀밭을 건너는 데 편하였다. 호인은 무초를 좋아하여 늘 그 사이에 침처를 두었으니 내가 북, 글단, 요를 지칭으로 사행할 때 모두 보았다. 비록 왕정도 심장 가운데에 있었지만 내가 호정에 도착한 날 막 새로 비가 내렸다. 이때 풀밭을 건널 때 북송 사신 일행의 애와 고는 모두 젖었지만 오직 호인은 모두 젖지 않았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송대 의관 이북제 시대부터 사용된 호복이었습니다. 구당서 여북지에서도 무덕정관 연간 말을 탔던 궁인들은 북제와 수의 구제에 따랐으며 이호시용이에서 유래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유목민이 신던 활을 착용한 예들이 보입니다. 북제 후주 시기에 27원에서 비폭임대와 함께 활을 착용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체는 효소제의 태자였던 고백년 혹은 태어난 고소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설에서 당시 태자나 황실의 왕공이 활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병주의 한 부인이 빨래를 하다가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버린 활을 가지고 주관청에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천통 3년의 일인데 여기서 일반 백성들이 활을 신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제 문선제 의릉으로 추정되는 하북자 현만장 북조묘에서 출토된 도용은 황제의 신하로 추정됩니다. 사진, 라는 왼손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을 든 무인으로 보이는데 우임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문관, 문리처럼 보이지만 가는 좌임, 나는 우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좌임도 당시에 통용되었음을 뜻합니다. 1605개의 도용 가운데 842개 52.5%가 선비복을 착용하였다. 이 밖에 나머지는 중국 옷과 선비복이 섞인 옷을 입었습니다. 즉, 동이북제 시대에 선비복을 착용한 관리들이 존재하였고 선비복의 바지, 착수, 좌임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한복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무덤에서 출토되는 도용은 무덤 주인 주변 인물입니다. 즉, 이 도용의 복식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의 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도업과 고환, 고진 부자와 북제 황제가 장기 거주했던 태원 일대에서 선비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하북과 청제 지역에서는 인물에 따라 선비복의 착용 비율의 편차를 보입니다. 그리고 서주와 회남 일대의 도용에 선비복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선비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발. 유목민들은 앞머리를 드러내고 머리를 뒤로 넘겨 묶었습니다. 이를 병발이라고 합니다. 문안에서 무성지의 아들이자 후주의 동생인 랑사왕 꽝은 변발을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업계에 거주한 황실도는 선비인 가운데 변발의 예는 보이지 않지만 태원에서 발굴된 하발창묘에서 변발의 고추기용이 서현수묘에서 변발기용이 각각 출토되었습니다. 서현수묘의 변발기용은 머리 뒤에 12변, 좌우 양측에 각각 끈이 머리의 가운데에서 묶여졌습니다. 이는 서현수가 호속을 좋아했기 때문에 변발기용을 부장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제시대의 업과 태원에서 일부 황실과 선비인, 한인 이유목민의 머리 모양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과 출토유물에서 보이지 않지만 태원 북쪽의 북위말 육진 등에서 이주한 소위 육진 선비가 거주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비한족 유목민들도 변발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업과 태원 이외에 하북 각지에서도 변발의 도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남 성북 양현자 채북 제2혁묘, 후용, 하북우교에서 발견된 풍모피 의용, 6건, 강소서주 시동전자촌 M1의 후용에서 변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업과 태원, 하북 앱 동구군, 사주와 발해군, 기조, 서주 일대에서 변발의 문헌과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변발의 지리적 분포는 선비여나 선비복의 분포와도 다름을 알 수 있지만 전가 양상과 배경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동복. 고저검묘에서 발견된 동복은 유목민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동부는 수리하여 세응 흔적이 명확합니다.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는 고저겁 이생전에 유목민의 식생활을 영위했으며 특히 북제말에도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복은 내몽고 자치구 호아우특 미대촌묘, 지가보해먼, 대동남교 북위묘, 산서 대동남교 동감한 북위묘, M7 동복에서 출토되었으며 동복, 이유목민혹은 선비인 이 사용하는 음기이고 유목민혹은 초기 선비 유물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고저검묘의 동부와 초기 선비 및 북위 평성시대, 대동 출토, 동복을 비교하면 모양과 용도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저겁 은태원 주변에서 살았지만 동복을 이용하여 이전처럼 유목민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계혼, 청대사가 조일은 이비사차기, 권시보, 북제공의지추조에서 동위의 실력자 고한, 고징, 북제 황제들의 성적 초문과 황실 부녀들의 제가, 변절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고한 이 죽자 고징, 문양제는 연영국법에 따라 고한의 아내 연영공주와 성관계를 맺었고 딸 하나를 낳았다. 연영국법은 유목민의 결혼 풍습 중 하나인 수계혼, 레버러트를 지칭합니다. 이를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폐륜이지만 선비의 풍습에 익숙한 고징과 연영공주 안악의 시의 성행위는 아버지 고한이 죽은 후 생모를 제외한 처첩을 취하는 수계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징과 문선제, 무성제는 수계혼을 하였고 문안에는 북제 황실에서만 수계혼이 확인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활동, 북위말, 동이시대, 고한의 첩, 산씨, 북제, 창하왕 고압의 어머니와 한 지휘가 여시 중에 임명되어 궁중을 출입하여 효무제, 효정제를 감시하거나 황후고 씨를 보필하였습니다. 북제 건국 이후 룩태후, 루소군과 후주의 보모 유경환 이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루태후는 고한을 내조하며 동이 북제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였고 문선제의 아들 폐제, 고은 대신 자신의 아들 둘인 효소제와 무성제를 차례대로 옹립하였습니다. 여시중 유경원은 관리 임명에 관여하여 이조훈과 조장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여성들의 정치 관여와 인사 문제 개입 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안시가 훈, 치가편의 기록에서 북제시대의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동, 즉 남조의 부녀들은 대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한 후 양가 사이에도 10여 년 동안 서로 만나지 않고 오직 심부름꾼을 보내 문안하고 선물을 주어 봉손함을 다한다. 어파의 풍속은 부녀자가 집안일을 모두 관장하여 쟁송의 곡직을 가리고 세도가들을 방문한다. 그들의 수레는 거리를 메우고 호화로운 복장으로 관청을 드나들며 자식의 벼슬을 구하고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송사한다. 이는 항대의 유풍인가 위의 인용문에서 어파는 동이북제, 항대는 북이 혹은 북이 평성시대를 지칭합니다. 안지추는 결혼한 여자가 교육하지 않고 심지어 친정에도 자주 가지 않는 남조의 풍습과 북제의 풍습을 비교하면서 북제 시기 엽관운동이나 각종 소송 등 북제 여성들의 치맛바람을 북위 시대의 유산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호한서, 오한열전에서 오한과 선비 남성들이 전쟁을 제외함 모든 일을 부인의 말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맛바람은 선비의 풍속, 즉 유목민의 여권 우위의 풍속이 북제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말타기. 고한의 아내인 이주씨와 유연공주는 기사에 능하였습니다. 여성의 말타기는 유물에서도 확인됩니다. 동이북제시대 말탄 여성의 도용은 자현만장북 조벽하묘, 고윤묘, 이희종묘, 서주시 울용구, 사자사냥 동전자촌에 무덤, 전 M2, 15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르 예매 벽화 중 화삼 주인 출행도에 루의 애구인이 남장 한 후에 말 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도억뿐만 아니라 은주 조군과 서주에서 여성의 말타기를 반영한 도용이 발견된 것은 동이북제 황실과 지배층 여성과 궁녀, 여관의 말타기가 다른 지역의 한인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뜻합니다.